물끄러미 벽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점점 무겁게 가슴을 짓누릅니다. 55세 은행 지점장으로서 화려한 경력을 마치고 퇴직한 어 씨는 어느 날부터 하루 종일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경력과 성과는 분명 빛났지만 막상 일터를 떠나고 나니 자신의 하루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는 충분한 퇴직금을 받았고 연금도 준비해 두었지만 돈으로는 채울 수 없는 시간의 공허함과 관계의 단절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오히려 새로운 고립과 외로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인간관계,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되어주던 일의 목표, 사회적 위치에서 오는 자존감은 은퇴와 동시에 사라지기 쉽습니다. 하루아침에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오래갑니다. 어 씨는 처음에는 여행을 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여행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자 오히려 허탈감이 더 커졌습니다. 취미 생활을 가져보려 했지만 평생 일에 매진했던 그는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가끔 만나는 동료들도 대부분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대화 주제조차 점점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재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정신적, 사회적으로는 고립되어 가는 자신을 느끼며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이 사례는 단지 어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B 씨 역시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한 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진짜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며 골프, 그림, 요가 등 다양한 활동을 시도했지만 곧 흥미를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변에서 이제 푹 쉬어라라는 말만 들었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조언은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다 우울증 초기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 C 씨는 조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은퇴하기 3년 전부터 지역 커뮤니티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금융 지식을 살려 노년층 대상의 재정 교육을 자원봉사 형태로 진행했지요. 은퇴 후에는 이 활동을 본격적으로 확장해 시니어 금융 컨설턴트로서 제2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물론 수익은 은퇴 전보다 훨씬 적었지만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겼고 새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처럼 은퇴는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새롭게 설계하고 사회적 관계를 재구축하고 정신적으로 충만한 하루를 만들어 가야 하는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단순히 연금, 퇴직금 같은 재정 준비를 넘어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한 문제는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평생 직장인이었던 사람에게 직함이 사라지면 자신을 설명할 수단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시간을 보내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만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소득 외 활동을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한 취미가 아닌 삶의 목적을 줄 수 있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텃밭 가꾸기, 지역사회 강연 활동, 동호회 리더 역할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인간관계를 은퇴 전부터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직장 내 인간관계가 아닌 관심사 기반의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은퇴 후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마음 건강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명상, 심리상담, 정신적 멘토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은퇴 후 찾아오는 정서적 공허감을 인정하고 스스로 다독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단기적 준비로는 불가능합니다. 최소 35년 전부터 천천히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은퇴 후에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허무감이나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고 새로운 삶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어 씨는 결국 늦게나마 작은 스터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금융에 대해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며 다시금 나도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정을 되찾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웠지만 한 발씩 내딛는 순간부터 그의 은퇴 후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는 일터를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일에서 떠나는 것과 삶에서 떠나는 것은 다릅니다. 준비된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인생의 마지막을 고독과 후회로 채울 위험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은퇴를 꿈꾸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은퇴 이후의 삶을 설계해 나간다면 우리는 다시 나만의 찬란한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은퇴 후 삶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을 품지만 현실은 그 기대와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정신적 고립과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이는 단지 감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뇌과학과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뇌와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느끼는 감정은 자유입니다. 더 이상 출퇴근할 필요도 없고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해방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고독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 관계가 우리의 뇌와 정신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연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는 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연결이 뇌에서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줄어들면 이러한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고 이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적 고립은 치매와 같은 뇌 기능 저하를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외로움은 인지 기능 감소, 정신 건강 악화, 심혈관 질환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적 교류와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만들어가는 것이 뇌 건강을 유지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데 필수적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체성의 위기나는 누구인가? 은퇴 후 발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직장인은 그동안 직업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나는 은행 지점장이다라는 직업적 정체성이 사라지면 많은 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거나 그로 인해 존재감을 상실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선은 인간 발달 이론에서 정체성 대 역할 혼란을 중요한 발달 단계로 설정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지나면서 자신을 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게 되면 그 정체성이 갑작스럽게 사라지면서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는 특히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두드러지며 종종 정신적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존의 직업적 정체성 외에도 다양한 새로운 정체성을 탐구하고 형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봉사활동가, 교사와 같은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을 회복하고 삶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제2의 직업을 찾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면서 삶의 질이 향상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삶에서의 의미는 직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역할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목표 설정의 효과. 또한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 설정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사람에게 목표가 있을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동기부여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단순히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뇌의 기능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1년 안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겠다 또는 3년 안에 작은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목표는 도파민의 분비를 자극하고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취감은 뇌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하고 자존감을 높이며 외로움과 고립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할까?
그렇다면 은퇴를 앞두고 혹은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학적 지식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은퇴 전부터 친구, 동료,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의 모임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모임이나 활동을 통해 정신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 은퇴 후에도 매일매일 동기부여를 위해 작은 목표를 설정하세요. 그 목표는 취미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 목표를 세우거나 책을 읽는 목표를 세우는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및 제2의 직업 탐색.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경력을 살려 제2의 직업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자아 실현과 함께 사회적 연결감을 제공하고 심리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기 돌봄.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명상, 운동, 심리 상담 등을 통해 자신을 돌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의 삶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고독과 우울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뇌과학과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관계와 목표 설정은 우리의 뇌 건강과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적 준비를 넘어서 정신적, 사회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학적 근거와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은퇴 후 삶을 미리 준비하고 더 나아가 행복하고 건강한 은퇴를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